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살아 있었더라면 오늘날 한국인의 언어생활, 특히 한글 전용을 보고 통탄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글을 만든 것은, 내가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도록 위한 것이지, 한글만 써가지고 한자를 말살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내 뜻을 배신하는지. 이렇게 되면은 온전한 한국어는 사라진다. 온전한 한국어는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하고 토속어, 토박이 말, 눈, 코,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한글로 써야 문자 생활과 언어 생활이 일치하는데,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한국어의 70%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암호 내지 소리로 변하고 말았다. 내가 이거 한글을 만든 게 잘못 만든 게 아니냐 하고 후회하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 세력이 지금 코로나로 몰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의 보수 세력이 한자 말살 한글 전용에 앞장선 그 업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한자 문화를 익힌 사람이고 한자 문화에 기초한 교양을 몸속으로 받아들였던 아주 위대한 성각자이고 교양인이었지만은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분들은 한자를 잘 아는 사람이라서 한글 전용을 해도 알아먹을 수가 있지만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면은 암호가 된다는 사실, 소리가 된다는 사실, 그리하여 한국어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두 분들은 국민들이 어려운 한자 대신에 한글, 쉬운 한글을 알게 되면은 문맹률이 낮아진다. 이것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더구나 1990년대부터 조선일보를 포함하여 보수 언론, 월간조선을 제외하고 다 한글 전용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유 명사까지 이제는 한글로 씁니다. 사람 이름, 지명까지. 이렇게 됨으로써 박지성 하면은 한자 이름이 뭔지는 일본 신문을 찾아봐야 알게 됩니다. 지혜로울 지자에 별성자,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런데 박지성이라는 발음 부호로만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전 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를 줄인 말인데 그것도 한자로 쓰면은 더 개념이 명확하죠. 한자를 쓰지 않으니까 한글 전용으로 가니까 한국인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암호풀이를 하듯이 대충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된 학술 논문은 읽을 수는 있지만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개념이 전달되지 않고, 따라서 정확성의 기초를 둔 과학이나 고급 학문은 발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나 고급 학문, 사상, 철학, 역사, 문학 이런 인문적인 지식은 한자, 한글 혼용의 정상적인 한국어 환경에서만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교양이 고급 교양이나 고급 학문이나 고급 사상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런 풍토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위대한 인물, 영웅, 그리고 천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엘리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국가 엘리트라는 것은 인문적 교양을 흡수한 사람이고, 인문적 교양은 정상적인 언어 생활에 기초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글을 뺀 한글 전용의 사막화된 그런
분위기에서는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 큰 안목을 가진 사람이 배출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70%의 단어를 잘 모르든지 애매모호하게 알게 됨으로써 어휘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휘력만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치매가 됩니다. 그리고 부족 국가 시절에는 어휘력이 부족했어요. 고급 문화를 그리고 고급 문명을 만들수록 어휘력이 많아집니다. 어휘력이 많아야 인간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속지 않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세상 사물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휘력이 많아야. 어휘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속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교육 수준은 가장 높고 평균 IQ는 세계에서 1등인데도 속는데도 왜 1등이냐? 그것은 어휘력 부족하고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휘력이 부족하게 된 것은 결정적인 것이 한자를 포기한 것입니다. 70%의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어휘력이 부족한 한국인이 됨으로써 이제는 너무나 간단한 선동에도 넘어가게 됩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선동, 해일조선이라는 선동, 양극화라는 선동, 이게 다 어휘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를 앞세운 선동, 민주주의를 앞세운 선동, 북한이 민족주의자니까 북한하고 손잡고 민족 공조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선동, 이게 다 어휘력이 부족한 한국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너무나 유치한 선동인 것입니다. 이 한글 전용을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주도했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역시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점에서 완벽할 수는 없구나, 허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은 당대의 한자 문화권에서 아주 출중한 교양을 쌓은 사람들인데, 이 한자를 없애버릴 때 한국어가 파괴된다는 이 점을 몰랐던 것이고, 언어가 망가지면은 사고 체계가 망가지고, 사고 체계가 망가지면은 사상이 붕괴되고, 사상이 붕괴되면은 분별력이 망가지고, 그 틈을 타고 좌익 선동이 준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다, 영혼을 훔쳐갈 수도 있다, 정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도 하는 점을 몰랐던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자를 살려야 합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합니다. 한자는 세계 최고의 표의 문자입니다. 한글은 세계 최고 수준의 표음 문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되면은 풍부한 언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풍부한 언어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교양이 넘치는 국민들은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재도 영웅들도 그런 분위기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인문이라는 것은 역사, 철학, 문학입니다. 문학은 인간의 신면을 탐구합니다. 철학은 이 세상의 원리를 탐구합니다. 역사는 민족과 국가, 문명의 발자취를 탐구합니다. 이 세 가지 교양을 갖춰야,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체육과 예술을 더할 때 인간은 온전하게 되고 인간이 커질 수가 있다. 이 인문교육은 삼각형으로 비교하면 밑변에 해당합니다. 밑변을 크게 잡아야 꼭지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문교육에서 한자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특히 동양인으로 태어나서 한자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서양인으로 태어나서 알파벳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글 전용을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글, 한자 혼용체제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보수의 재건 운동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보수가 잘못한 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교육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한국어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한글 전용을 여기서 멈추고 한자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한자, 한글, 한자와 한글이 같이 공존하는 혼용 체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영어가 세계 제1의 언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어는 다른 외래어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라틴어 25%, 독일어 25%, 프랑스어 25%, 이게 영어로 들어옴으로써 영어가 다양해지고 표현력이 풍부해지고 그리 함으로써 영어권 사람들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거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한글 전용을 중단합시다. 한자를 가르칩시다. 그리하여 교양을 재건합시다. 감사합니다.